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오늘 밤 공기가 유난히 시리네요. 오늘은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한이 뭔지 아세요? 자식 얼굴도 모르고 죽은 어미의 한이 아닐까요? 오늘은 조선의 가장 아픈 손가락,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지요? 단종이 영월에서 보낸 그 쓸쓸한 나날들. 근데 나그네님, 그 뒤에 숨겨진 어미의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어미. 아들이 죽임당하자 무덤에서 일어난 어미. 자, 술 한 잔 받으시겠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때는 1441년이에요. 세종 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성대였지요. 온 궁궐이 들썩였대요. 세자의 귀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게 바로 단종이었어요. 조선의 대를 이을 귀한 핏줄이 태어난 날, 궁하는 온통 기쁨으로 가득했다 해요. 근데 나그네님, 그 기쁨이 채 하루를 못 넘겼대요.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세자빈 권 씨가 아이 낳고 앓는 병으로 눈을 감았다지 뭡니까? 겨우 24이었어요. 아이고, 나그네님, 상상해보세요. 10달을 품어서 핏덩이를 낳았는데 안아보긴커녕 젖 한 번 못 물려보고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그 심정을요. 울음소리만 겨우 듣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내 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로요. 참 희한하지요? 죽어서야 왕비가 됐어요. 남편 문종이 왕이 되면서 현덕왕후라는 이름을 받고 소른이라는 무덤에 모셔졌지요. 살아서 왕비가 아니라 죽어서야 왕비가 된 분이에요. 그 아이는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궁에서 자랐대요. 어머니 목소리가 어떤지, 손길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나그네님, 이 어미한테 더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직 이야기가 시작도 안 됐어요. 1453년이었대요. 단종이 겨우 12살, 아버지 문종도 세상을 뜬 직후였어요. 삼촌 수양대군이 칼을 뽑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단종을 지키던 신하들이 싹 쓸려나갔대요. 12살짜리 아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수양대군이 권력을 빼앗았지요. 2년 뒤, 단종은 왕자리를 삼촌한테 억지로 넘겨야 했대요. 왕이 아니라 노산군이라고 낮춰 불렸다니까요. 어쩜 세상에. 그것도 모자라서 영월 땅 끝 청령포로 쫓겨났어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나룻배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감옥이었죠. 나그네님, 그런데 말이에요. 세조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세요? 단종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이미 죽은 형수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음해일기라는 기록에 보면요. 세조가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벌떡 일어나서 당장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해요. 아이고, 나그네님. 가위에 눌렸다고 죽은 사람 무덤을 파헤쳐요? 세상에. 1457년 음력 9월 7일이에요. 죽은 지 16년이 된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유해는 바닷가에 내다 버려졌어요. 왕비라는 자리도 박탈당했지요. 글쎄 말이에요. 무덤까지 파헤쳐진 그 어미가 저 세상에서 이걸 알았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리고 나그네님, 한 달 뒤였어요. 음력 10월 21일. 서리가 내린 늦가을 밤에 세조가 왕이 내린 사약을 영월로 보냈어요.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관풍원 앞에 섰는데 차마 입을 못 대고 있었대요. 그 사이에 곁에 있던 자가 17살 단종의 숨통을 끊었다지 뭡니까? 17이에요, 나그네님.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가 17에 그렇게 갔어요.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대요. 아무도 손댈 수 없게요. 영월 호장
엄흥도라는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다 해요. 자기 목이 달아날 줄 알면서도요. 무덤은 파헤쳐지고 아들은 사약받고 강물에 버려지고. 나그네님, 단종이 죽임당하던 그 밤이었대요. 세조의 침전에 무언가가 찾아왔다지 뭡니까? 나그네님,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연려실기술이라는 야사집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단종이 죽임당한 그 밤, 세조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방 안이 서늘해지더니 누군가 나타났대요. 궁중 예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창백한 여인이 서 있더래요. 근데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지 뭡니까? 죽은 지 16년이 지난 현덕왕후였대요. 그 여인이 세조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세조의 얼굴에 침을 탁 뱉고 사라졌대요. 벌떡 잠에서 깨어났는데 앞불싸 침이 닿은 그 자리부터 온몸에 종기가 돋기 시작했대요.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지독한 종기가요. 물론 이건 야담이에요, 나그네님. 야담은 야담이라 쳐도 기묘한 건 따로 있어요. 실록에 보면 세조한테 진짜로 피부병이 있었대요. 풍습병이라고. 온몸에 쥐가 나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병이요. 실록에 임금이 편찮으시다는 기록이 무려 40번 넘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더 기묘한 건요. 세조가 승정원하고 사관한테 직접 입단속을 했대요. 자기 병세를 자세히 적지 말라고요. 왕이 몸소 기록을 막은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뭐가 그리 감추고 싶었을까요? 병이 하도 심하니까 오대산 상원사라는 절에도 갔대요. 계곡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동자승 하나가 나타나서 등을 밀어줬다 해요. 알고 보니 그게 문수보살이었다는 설화가 전해지지요. 나그네님,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 절에 가면 세조가 입었다는 비단 속적삼이 남아있대요. 1984년에 절 안불상을 조사하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피고름 자국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배어 있었대요. 야담은 거짓이라 해도 그 피 맺히는 흔적은 지금도 진짜로 남아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단종을 위해 누군가 하늘에서 벌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미가 죽어서라도 원수를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이 야담을 만들고 전한 거 아닐까요? 근데 나그네님, 세조에게 찾아온 건 그 피부병만이 아니었어요. 건 457년이에요.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겨우 19이었어요. 어쩜 19에 한창 꽃다운 나이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1년이 흘렀어요. 1468년, 세조 자신이 세상을 떴대요. 만 51였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진물이 흐르던 그 병, 끝내 낫지 못한 채로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병세를 기록하지 말라고 직접 입막음까지 했겠어요. 그 다음 해인 1469년에는 차남 예종마저 왕위에 오른 지 1년 2달 만에 세상을 떴대요. 만 18이었어요. 세상에. 세조는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남의 아들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제 아들 목숨이든 지키지 못한 거지요. 세월이 흘러 1513년이 되었어요. 중종 임금 때였대요. 마침내 현덕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이 되었어요. 단종 곁에서 함께 제사를 받게 된 거예요. 56년이에요, 나그네님. 무덤이 파헤쳐지고 유해가 바닷가에 버려지고 아들이 강물에 던져져지던 그 날로부터 56년을 돌고 돌아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사서는 젖 한 번 못 물려준 어미가
56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기다려서요. 나그네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어미가 죽어서라도 원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 아들의 한을 풀어주려 했다는 야담. 그게 사실인지 야담인지, 글쎄, 그건 월양이도 알 수 없지요. 근데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만들고 또 전하고 했잖아요. 아무도 벌 줄 수 없었던 그 억울함을 이야기로나마 풀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 마음은 진짜 아니었겠어요? 어머니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나그네님? 죽어서도 아이 걱정이 먼저인. 참, 어쩜. 오늘 이야기가 나그네님 마음 한켠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이제 찻잔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제가 이 촛불은 살짝 꺼둘 테니까요. 잘 자요, 나그네님. 내일 밤에도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